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죠. 예, 가을이 되나 겨울이 되나 우리 수업은 쭉쭉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알아볼 거는요, 우리 일상생활의 대화 품격을 한껏 더 올려줄 수 있는 교양 있는 일상대화를 위한 외래어 10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를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10개, 초록색깔 5개, 빨간색깔 5개 오늘 배워보려고 하고요.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이브리드, 세단, SUV, 자쿠지, 방갈로, 해프닝, 템포, 프리랜서, 알코올, 크레딧 까지 해서 총 10개 단어, 우리 대화할 때 많이 쓰는 거 한 5개, 영어로도 많이 쓰는 거 한 5개 정도 배워볼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요거는 남성분들은 꽤나 많이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의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혼합 내지는 혼성, 그리고 이질적인 것들을 섞는 걸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자동차 용어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이브리드가 뭔지 저보다 더 잘 꿰뚫고 계실 겁니다.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요, 하이브리드 SUV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SUV는 뒤에서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나온 하이브리드. 자, 하이브리드 제가 아까 뭘 섞는 거라고 했죠. 자동차에서 섞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경유, 영어로 디젤이죠. 디젤이랑 휘발유, 가솔린이랑 얘네 두 개 섞을까요? 얘네 두 개 섞으면 안 됩니다. 엔진이 완전 망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 가솔린이나 디젤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던 게 벌써 10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차 나오죠. 뭡니까? 전기차요. 네, 이제 전기로 가는 거라서 전기 미니카처럼요, 톡 키면 빡 하고 톡 끄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를 반씩 섞습니다. 왜요? 이유들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 전기 충전, 지금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전기 충전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름을 넣고 가는 도중에 이 전기가 자동으로 막 충전되는 거예요. 기름 넣으니까 바퀴 굴러가면서 쭉 가잖아요. 그때 전기가 충전이 되고 또 어느 시점 저속으로 가게 되면 이 전기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장점들을 융합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자, 어느 정도 아시겠죠? 옛날 기술과 새로운 기술 섞어서 만든 자동차 하이브리드. 그 밑에 볼까요? 대한항공 하이브리드 드론 활성화됐답니다. 이 드론도 아마 기름 넣고 가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쵸, 배터리로 가는 녀석이랑 해서 하이브리드 두 개를 섞은 것 같아요. 드론 날아다니면서 촬영하고 그런 날아다니는 녀석들 드론이라고 하고요. 어떤 회사에서 오프라인 섞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무슨 미팅 같은 걸 진행했대요. 자, 여기서도 하이브리드라는 말, 그쵸, 하이브리드라는 말 어떤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대면했던 건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이랑 저랑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형태를 짬뽕한 거죠. 하이브리드예요. 짬뽕, 고급진 말로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하이브리드 제품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기술도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과 이것의 장점을 섞은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 하이브리드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고요. 하이브리드,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세단이에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브랜드 소개해드리면서 간략히 소개들을 다 해드려서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단 영어는요, sedan 정도예요. sedan 뭐라고요? 그냥 세단 하시면 돼요. 보통 영어로 sedan 정도 하는데요. 요렇게 우리가 많이 발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세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미국에서 승용차를 일컬어요. 우리 승용차, 자, 어디까지 승용차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반떼 승용차입니까? 맞아요. 소나타는요? 맞아요. 제네시스요? 맞습니다. 에쿠스는요? 승용차?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통 굉장히 고급진 승용차만을 세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에쿠스, 제네시스 같이 크고
비싸고 덩치 큰 회장님 차, 사장님 차 같은 그런 차들만 세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광고할 때 보통 뭐 고급 세단, 중대형 세단이라고 해서 대부분 세단이라고 하면 다들 맞아요. 크고 고급진 차만 이야기하는 줄 알지만 사실 아주 작은 뭐 액센트 그러니까 문 4개 있고 뒤에 트렁크만 좀 있으면 모닝 같은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우리가 세단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작던 크던 승용차 세단이에요. 럭셔리 세단 롤스로이스 빵빵이 출시됐답니다. 럭셔리 뭐예요? 비싼 녀석이에요. 이 롤스로이스가 실제로 엄청나게 비싼 차고 출시했대요. 승용차입니다. 벤츠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급차 시장에서 세단이 중요하다. 네, 여전히 사람들이 고급차로는 세단을 많이 타고 있고 지금 고급차 말고 그냥 보급형 뭐 아반떼, 소나타 요 레벨에서는 SUV라고 하는 녀석들이 너무 잘 팔리죠. SUV 인기에 밀려 북미 시장에서 소형 세단이 사라진다. 그죠? 여기 나왔습니다. 소형 세단? 우리나라 생각으로 하면 뭐 아반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SUV 사람들이 비싼 차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싼 가격을 주고 실용적인 차를 타려고 하면 더 이상 세단 안 찾는다. 짐도 더 많이 실리고 더 뭔가 내구성도 튼튼해 보이는 내부도 더 넓은 SUV를 산다. 그래서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서 세단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예, 요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써놓은 거 에쿠스, 제네시스 아니면 벤츠에서도 제일 비싼 애들을 벤츠 S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벤츠 S클래스 등에 밀려서 S클래스 등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차만 세단인 건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 제가 아까부터 그렇게 외치던 SUV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SUV 뭔지 대부분 아시죠? SUV 아래 보시면 제가 사진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차 보시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승용차 아니고 이 녀석들 옛날 땐 저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무쏘 그 다음에 겔 생각이 안 나네요. 겔 아주 옛날에 돌아다녔던 이 SUV 뭐였죠? 갤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예전에 아주 특별한 거였는데 요새는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 가족용으로 타는 사람들도 이 SUV를 워낙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SUV는요, Sport Utility Vehicle이에요. Sport,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포츠예요. Utility 하면은 뭔가 유용하고 그 활용 목적이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SUV 같은 경우는 그냥 승용차처럼 출퇴근용으로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다가 뭐 뚜껑에다 뭘 달아서 자전거를 얹을 수도 있고요. 서핑 하시는 사람은 서핑 보드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트렁크가 워낙 커서 뭐 여행용 짐가방이라든지 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또 뭐 있을까요? 그 뭐 골프백 이런 것들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vehicle 하면 요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vehicle 하면 탈 것이에요. 탈 건 뭐 있습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배, 비행기 이런 거 통틀어서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 vehic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utility, 목적이 많은 다용도를 쓸 수 있는 vehicle,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스포츠 실용차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SUV 중에서는요, 여러분이 몇 개 브랜드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국산 브랜드만 말씀드리면 기아에서 나오는 건 작은 놈 스포티지, 큰 놈 소렌토. 작은 놈 스포티지, 큰 놈 소렌토. 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작은 놈 투싼, 큰 놈 산타페예요. 그러니까 소렌토, 산타페 얘네 같은 녀석들, 스포티지, 투싼 같은 녀석들이에요. 브랜드만 다르고. 네, 뭐 요 정도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한동안은 요런 이름밖에 모르고 살아왔고 요새 현대자동차에서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어요. 뭐 엄청나게 큰 SUV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팰리세이드가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기아자동차에서 그거랑 똑같은 텔룰라이드라는 녀석이 해외에 나와서 잘 팔리고 있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스포티지 낮은 거니까 스포티지 소렌토 여기 뭐야 투싼 산타페 정도요. SUV가 되겠고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 여러분께 자쿠지 내지는 자쿠지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쿠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계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자쿠지는 아마 수영장 좀 아주 좋은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호텔이나 휴양지 같은 거 놀러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쿠지가 그거예요. 여기 제가 사진에다가 여러분께 띄워놨지만 요런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작은 수영장과 같은 그냥 몸을 담글 수 있는 탕 같은 느낌이에요. 요걸 왜 갖고 있죠? 아주 좋은 수영장 가면요. 수영장 안이 차가우니까 사람들 좀 쉬실 때 따뜻하게 쉬시라고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별로 깊지도 않아요. 그냥 그죠? 뭔가 온천물처럼 뜨끈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 나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좋은 호텔이라든지 휴양지 같은 데 가면 역시나 수영장이 펼쳐져 있고 수영장 한켠에 이런 자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추운데 자쿠지 가서 잠깐 쉬다 올까? 이런 뭐예요? 따뜻한 목욕탕물 같은 데 가서 잠깐 쉬다 온다는 거예요. 밑에 기사 한번 볼게요. 칸쿤 자쿠지에서 카리브해를 바라보자. 이게 도대체 띠용 뭔 말이야? 이 칸쿤이라는 데가 멕시코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한동안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꽤 받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갈 수가 없죠. 칸쿤에서 칸쿤에 있는 수영장 자쿠지에서 거기 있는 바다가 카리브해죠. 카리브해를 바라보자. 생각만 해도 좋죠. 저도 칸쿤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또 그 밑에 땡땡 자쿠지. 이거는 뭐 연예인 집이래요. 자쿠지 집에 자쿠지가 있고요. 자동문까지 있답니다. 네. 뭐 있대요. 역시나 자쿠지 뭐예요? 그냥 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쿠지 이름 들으면 이거 일본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탈리아 사람 이름이에요. 저도 원래 알고 있던 건 아니고요. 강의하려고 찾아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자쿠지 누군지까지 알겠어요. 이탈리아 사람 이름인데요. 이 자쿠지라는 분이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아마 회사, 발명품 같은 걸 해서 회사를 꽤나 잘 운영하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금은 약 먹고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수치료, 물로 치료를 했었어야 됐대요. 근데 이 이제 발명가이고 기업을 운영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맨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너무 불행해 보여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자쿠지를 고안해서 만들었대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거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요. 그것을 만들고 조금 개조해서 레저 시장에다 팝니다. 호텔, 리조트 이런 데다가 팔아가지고 이 자쿠지가 정말 널리 많이 팔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또 사실은 있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저 어릴 때 많이 놀았었는데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에서 막 거품 기포 올리잖아요. 거기서 막 놀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였는데 결국 이게 이름이 자쿠지가 된 거예요. 자쿠지라는 사람이 만든 게 제일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공기나 좀 보글보글하고 따뜻한 물 특히나 호텔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곳 자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여행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있는 거 bungallow라고 읽힐 수 있는 건데요. 한국말로 방갈로라고 합니다. 요거 들어보신 분은 아마 자쿠지를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방갈로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네, 이 방갈로 같은 경우는요, 나무로 뚜껑을 이루고 있는 나무로 된 집 같은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사진 가져놨는데요. 이건 아마도 요렇게 수상가옥 바다 물 위에다가 방갈로 형태로 집을 지어 놓은 건 저기 몰디브,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 있잖아요. 몰디브에서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몰디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무 느낌으로 집 지어 놓은 것들 방갈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만나실 수 있냐면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나 리조트 수영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갔던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수영장에 뭐가 있죠? 선베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선베드 이렇게 의자 있어서 위에 파라솔 같은 거 펼쳐져 있었어요. 수영장 같은 데 가면 그 선베드에 내 짐이랑 수건 같은 걸 놓고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휴양지라든지 고급된 호텔 가면 선베드 뒤쪽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뭔가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뭐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위에 비가 와도 막을 수 있는 나무 지붕 같은 걸 해놓은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느낌이죠. 정자 같은 것들이 있는 곳들이 꽤나 있어요. 그 정자 같은 곳을 우리가 방갈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갈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호텔마다 뭐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선착순 먼저 들어가서 자리 깔면 돼요. 그래서 가면은 뭐 전쟁이에요. 수영장 열자마자 우리 부지런한 한국 분들은 가서 그냥 거기다 짐 놓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세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거기 호텔 풀사이드 바라고 하죠. 호텔에 있는 뭐 음식 파는 곳에서 뭘 좀 시켜야지 뭐 거기에 쓸 수 있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방갈로라고 하고요. 요새는 한국에서도 요거 이야기 많이 쓰고 있는데 비단 수영장에 있는 나무집뿐만 아니라 산 속에 있는 오두막 나무집 같은 경우도 우리 방갈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낚시터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방갈로를 누가 지었대요. 낚시광인가 봐요. 네, 낚시터에다가 이렇게 파다다닥 해서 나무로 뚜껑 탁 접고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후에 숲속 방갈로에서 휴식을 취해라 이런 광고 문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숲속에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라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누가 먼저 클릭해서 예약하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먼저 예약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삶 속에 있는 오두막집 방갈로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 방갈. 우리 벵갈 호랑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방갈로가 원래는 인도 벵갈 지역에 있는 벵골 지역에 있는 목조 가옥 건물이었고요. 얘가 인도가 어느 나라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든 북미로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뭐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갈로의 문화가 영국으로 전해져서 영국 휴양지에서 쓰였고 이 영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건너간 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진 게 방갈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자쿠지, 방갈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뒷장부터는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꽤나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장에서 배울 단어는요. happening이에요. happening.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happening. 원래 뜻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 내지는 사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기사 한번 볼까요? 빵빵이 논란의 삭제 해프닝을 벌였답니다. 어떤 거를 올렸다가 SNS인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대요. 해프닝 뭐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사건이라고 달려있지만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메시라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적을 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있죠? 해프닝으로 끝나나? 요렇게 기사에서 끝나나?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서 무슨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사건? 그냥 좀 호들갑 떨었던 것? 우선 요거 다 보시기 전에 제가 그 밑에 이지쌤 사전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는 어감으로는 우연히 일어난 일 내지는 사건이라고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뜻으로 쓰였을 수 있겠으나 현재는요. 이지쌤 사전 제가 옆에 써놨어요. 큰일인 줄 알았으나 지나고 보니 별일이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해프닝이라고 많이 써요. 아까 맞아요. 메시 이적도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평생을 몸담았던 팀에다가 팩스를 보냅니다. 나 이적시켜 주시오. 전 세계 축구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축구 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결국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해프닝입니다. 그래서요 보면 뭐 단순 해프닝 내지는 해프닝이 일단락되었다와 같은 아래 검정색으로 표시된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에서도 뭐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보다 훨씬 막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동종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근데 그게 가끔은 또 뭔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그 해프닝들이 일단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크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난리가 났지만 지나가 보니 별일 아니었더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 많죠. 지나고 보면 뭐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어. 그때 큰일 난 줄 알았지.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지. 그죠? 그래서 물론 경기 시작 3시간이 지연되는 happening, 웃지 못할 happening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호들갑 떨었지만 별거 아닌 거가 된 것도 happening입니다. 이 happening은요,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ing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 happening 한번 따라해 볼까요? happening, happening. 좋습니다.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요.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정오의 사서함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던데 정오의 사서함은요. 제가 음성 메시지로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제 생각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좋은 말이라든지 영어 표현이라든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거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 못 찾았습니다. 에러가 몇 개 있어요. 일단 제가 안내해드린 사이트에서 신청은 해주시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비스 진행이 어렵고 반대로 이런 분들 꼭 찾아야 되는데 입금하셨어요. 네, 계좌로 입금하셨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연락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려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입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제가 여기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로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정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댓글로 핸드폰 번호라도 좀 남겨주세요. 신청이 되고 나면요, 저희가 순서대로 입금 확인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드리면은요, 문자에 그 파란 색깔 링크가 가요. 그거 한 번 내지는 2번 누르면 카카오톡 뿅 뜹니다. 친절한 대학이라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빨간색 동그라미 있어요. 거기 채널 투자가 버튼을 꽉 눌러주셔야 서비스가 됩니다. 네, 이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음성 같은 거 보내려고 하면 절차가 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어렵지만 여러 단계를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리고 제가 나중에 더 좋은 시스템 개발할게요.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스템 개발할 테니까 조금만 불평 감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 단계들 꼭 내가 돈을 냈는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건 돈을 내셨는데 서비스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돈을 냈는데 서비스 못 받으시는 분들은요, 댓글에라도 핸드폰 번호 꼭 남겨주세요. 거기 그리고 그 사이트 들어가면 궁금합니다 있거든요. 거기다 남겨주시던지요. 요 카카오톡에 보면 채팅하기 있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저희가 채팅 상담 하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우리 단어 4개 나왔는데 템포입니다. 템포는 오히려 우리가 자꾸지나 방갈로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템포 하면 박자 내지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빠른 템포 투구, 김광현 선수 MLB, 연착륙,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리그고요.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했답니다. 진짜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잘하는 투수선은 류현진 선수 였죠. 워낙 메이저리그에서도 본인을 증명했기 때문에. 근데 김광현 선수라고 국내에서 엄청 잘하는 선수가 미국에 가서 지금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로 투구한답니다. 뭐냐면 빠른 박자, 공을 잡자마자 바로 던지는 거예요. 보통 투수를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 야구할 때 바로바로 던집니다. 템포, 박자 내지는 속도예요. 한 템포 끊어가자 내지는요, 한 템포 쉬어가는 힐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한 박자, 한 번 끊어가자. 그래, 우리 너무 바쁘게 일했으니까 한 번 끊어가자.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자. 막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템포 쉬어가고 힐링도 좀 하자. 이런 말이고요. 슬로우 템포로 빈틈있게 교육하라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 기사 관련해서 나중에 정오의 사서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게 아니라 슬로우 템포, 기다려주는, 천천히 하는 이런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라는 거는요, 템포가 너무 빠르다 내지는 템포가 너무 느리다와 같이 잘 어울립니다. 템포 끊어가자, 한 템포 쉬어가자. 템포가 너무 빠르다, 템포가 너무 느리다, 템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등과 같이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요. 한 템포 놓친 것 같아. 이런 말도 쓰이죠. 그래서 tempo 뭐예요? 속도 내지는 박자고요. 이 속도는 우리가 흔히 pace 달리기 할 때도 페이스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요런 말이랑도 같이 쓰일 수 있고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freelancer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친절한 대학이 그렇잖아요. 친절한 대학이 월수금 업로드 되고 있고,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이 화목해서 총 5개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오의사섬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뭐 나중에 제가 준비가 많이 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들도 제가 좀 힘써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한 템포 쉬는 게 아니라 좀 바빠요. 그래서 친절한 대학 월수금은 건들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을 일주일에 2번에서 1번 정도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크고 힘들어요. 네,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정되면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 공지사항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도 영상 계속 많이 만들고 싶긴 한데 이 영상에 들어가는 제가 옛날 때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영상에 들어가는 소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 내용을 누군가가 좀 만들어주고 내가 영상만 찍으면 그나마 내가 좀 숨 쉴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한 2번 정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 고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맛대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만들고 뭐 영상 찍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휴일을 갖고 싶다 이런 거는 휴일 안 갖고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월화수목금 일하는 내내도 너무 이게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아마 한 90% 정도 마음에 기울었어요. 네, 자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요 freelancer입니다. 자, 이 freelancer는 우리 흔하게 얘기하죠. freelancer 이렇게 발음 굴려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뭐 있어요? 가장 밑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자유계약한 기자들도 프리랜서들이 있대요. 어디 하나에 소속되지 않고 돈 받으면서 건 바이 건으로요. 자유계약하고 있는 배우, 음악가, 작가, 유튜버,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와 같이 어디 하나 소속되어 있지 않고 건 바이 건으로 뭐 정규적인 급여라든지 4대 보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뭐 일종의 프리랜서죠. 제가 뭐 사장이기도 하고 뭐 제가 직원이기도 하고 이런 프리랜서인데 요거 아마 어원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랜서 내지는 랜스라고 하는 게 창기병이에요. 옛날 때 중세 시대에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그쪽에도 뭐 유럽 보면 영주들이 있었죠. 영주. 우리 저기 영화라든지 뭐 Let it go 이런 영화 뭐 아니면 백설공주 이런 거 보면 성이 있잖아요. 멋있는 성을 다스리고 그 성이 있는 그 지역과 영토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인이 필요했겠죠. 군인들이 첫 번째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군인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더 강해지고 싶으면 어때요? 다른 동네 사람들 아니면 돈 주고 고용하는 군인들 용병을 고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free 뭡니까? 자유로운이에요. 어디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내 국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돈을 준답니다. 계약 야 2년 동안 여기서 와서 기병해 그러면 돈을 받고 가서 싸우는 용병 같은 사람들이 free 자유로운 lancer 내지는 lance 창기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창기병 어디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freelancer라고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프리랜서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IT 업종에서요. 뭐 개발하시는 분,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에도 뭐 그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뭐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 등등과 같이 수없이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프리랜서보다 발음은요, freelancer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freelancer, freelancer. 이렇게 발음하시면 조금 더 멋있어요. 그리고 밑에 중간에 있는 기사 얘기 안 했네요. 프리랜서, 자영업 등 선별 지원한답니다. 그렇죠.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다들 힘 파이팅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딘가에서 IT 프리랜서 대상 금융 서비스를 한답니다. IT 프리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유튜버도 IT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단어가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두 단어는 진짜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alcohol입니다. 우리나라만은 쉽게 그냥 알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alcohol이에요. 올 아니고 알코홀이에요. 홀. 우리 저기 주방 말고 사람들 식사하는 그곳을 홀이라고 하잖아요. alcohol. 그죠? alcoho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이에요. 자, 알코올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1번 마시는 술. 맥주는 알코올이 몇 프로입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맥주는 5%예요. 소주는 알코올이 몇 프로예요? 16%에서 2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알코올도 그쵸? 거기 있는 술을 보통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술 마시다 뭘까요, 영어로? 술이란 단어가 뭐죠? 그냥 drink alcohol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drink alcohol.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어요. 알코올이랑 술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뜻하는 두 번째 뜻은 공업용이나 의료 소독용 있잖아요. 우리 주사 맞고 알코올 소독하죠. 공업용으로도 알코올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알코올을 아마 공업용이나 소독용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알코올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꽥. 생을 마감할 것 같은 느낌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영어에서는 술이라는 별도의 말이 있습니까? drinks? 그 정도 할래나? 근데 우리가 그냥 술 마시다 할 때는 그냥 alcohol 씁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도 영어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맥에 따라 쓰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마시는 술을 alcohol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신기해. 술이라는 표현, 아니죠. 마시는 것이라는 표현, liquor라는 표현도 있기는 한데, 우리 보통 술 마시다, drink alcohol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자꾸 알코올 그런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냥 술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drink alcohol 있고 그 밑에 또 contain 10% alcohol 있어요. contain 하면 포함하다인데요.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고요. 10% alcohol 10% 정도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될 것 같고요. alcoholic 이란 말이 있어요. alcoholic 알코올 중독자를 말합니다. 알코올이랑 holic을 교묘하게 착 붙인 놈이에요. holic 하면 어디에 중독되고 빠져드는 거예요. 쇼핑홀릭이다. 그럼 쇼핑에 빠져들고 중독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holic 역시도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날 있을 거예요. 자, 이 알콜 발음 멋있게 하는 게 이거야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알콜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알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alcohol, alcohol, alcohol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alcohol, alcohol.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에요. 자, 아마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영어 할 때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단어는 그냥 단연코 이 credit입니다. credit이요. 자, 이 credit은요, 신용 내지는 신용거래 내지는 잔고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credit이랑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빨리 배워보고 오늘 마칠게요. credit이랑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뭘까요? credit card가 되겠죠. 자, 신용카드. 신용이 credit이고 카드는 바로 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 한도가 다르고 여러분 한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한도가 달라요. 왜? 본인의 크레딧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 발급해주죠. 근데 이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 불량이에요. 신용이 불량되면 이 신용카드 만들 수 있습니까?
맞아요. 못 만들어요. 이 사람은 돈을 빌리면 돈을 갚는 사람이다. 돈을 빌린 걸 안 갚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신용, 크레딧이 인증이 되어 있을 때만 신용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이라는 말은요, 신용이라는 말이시고요. 사실 이 신용카드 크레딧 외에도, 크레딧 카드 외에도 좀 쓰여요. 무료 크레딧 제공 기간을 연장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서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이거 써도 돼. 나중에 돈 줘. 이런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도 말하고요. 국민연금에서요. 출산 크레딧을 확대했답니다. 출산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둘째를 낳으면 돈을 얼마를 주고 둘째를 낳으면 이 크레딧이라는 걸 줘서 이 크레딧을 가지고 아이와 관련된 뭐 분유, 기저귀 이런 용품들을 살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 뭐예요? 그쵸? 첫째를 낳아도 아니면 똑같이 낳아도 더 많이 준다. 크레딧 뭐예요? 출산했으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신용을 보증해 줄게. 당신들이 가서 쓰세요. 가 되고요. 마지막은요. 국유화 물음표 아시아나 항공이 들썩거린답니다. 크레딧 업계의 반응은 물음표가 나왔는데 요거는 그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이 원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곳에 현대 아이파크 만드는 곳이요. 거기랑 이제 매각한다고 계약금도 지불을 했었던 것 같은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제 나는 못 사겠어. 코로나 오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국유화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목만 봤어요. 근데 크레딧 업계 반응은 이라고 물음표인데 크레딧 업계는 뭐예요? 신용 업계예요. 신용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용 등급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 아주 탄탄한 나라 뭐 스위스 이런 나라 신용도 엄청 좋겠죠. 근데 저기 뭐 예를 들면 동남아에 있는 어떤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 신용도가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낮아요. 신용도가 낮으면 그 국가에서는 빚을 져서 국민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죠. 그때 빚을 내는 게 외국 은행들이 많이 사준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 스위스에서 발행한 국채는 뭐 예를 들면 사도 이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기 좀 가난한 나라에서 팔면 7%, 8% 이렇게 돼요. 왜냐면 국가 부도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국가의 신용도도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회사도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회사 돈을 빌릴 때 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등급입니다. 회사마다 신용 등급이 있어요. 뭐 AA, BB, AB, 뭐 BBBB, 뭐 B-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에서 반응은 어떠냐라는 걸 왜 크레딧 업계라고 썼는지 영어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레딧, 신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줄 보면 아까 말했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와 캐시, 현금이요. 현금 구분해 놨고요. 여러분 오늘도 10개의 단어를 좀 배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활이 좀 품격 있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 외래어들 생각날 때마다 맨날 적고 뉴스 보다가 있으면 맨날 핸드폰에 적어 놨다가 여기다 옮겨놨는데 아직도 할 게 몇백 개는 남아있어요. 네. 꾸준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